식탁에 앉아서 행거에다가 삐뚤어도 모두 살림 잘하는 법만 나오고 살림이 좋아지는 법은 나오지 않아요. 누구나 여자라면, 주부라면 공감할 구독자님의 댓글이었어요. 저는 직장맘은 아니지만 집이 일터라고 생각하는 주부예요. 현재는 조금씩 살림의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지난 12년 동안 어떻게 살림을 했는지 되돌아봤어요. 오늘은 저의 경험과 생각들을 정리해본 영상입니다. 약간의 변화 주기. 약간의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끼는 식탁이고요. 지금 식탁을 한번 옮겨봤는데요. 가구를 옮기고 아니면 물건의 위치를 바꿔놓고 이런 정말 사소한 것이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살림이 하기 싫어지고 그런 날 옮겨놓음으로써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앉아있을 때 TV를 바라봤다면 저의 시선이 냉장고와 싱크대가 보이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냉장고를 바라보는 위치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살았던 집에서 침대를 옮기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제 방이 작으니까 이게 한 번에 쑥 이렇게 마음처럼 안 돌려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애쓰고 돌리다가 바닥이 쿵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책장도 약간 부서지기도 하고 무게가 가벼워도 부피가 너무 크거나 돌렸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안 하고 있어요. 조금씩 바꿔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꼭 가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커피포트의 자리를 옮겨본다든지 밥솥의 위치를 다른 쪽으로 조금 옮겨본다든지 너무 지루하고 좀 따분하고 이렇게 그랬던 살림들이 조금은 신선하게 다가오고 또 보는 각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생각도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구를 재배치 소소하게 옮기면서 일상의 변화를 주면서 살림이 조금은 좋아지게 조금 더 재밌어지게 하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구를 재배치하면서 청소도 하게 되니 개운함이 2배예요. 식탁 의자 아래에 뒀던 좌식 식탁은 잠시 액자로 쓸게요. 얼마 전 또 한 번의 가구 재배치가 있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데 하기 싫을 때 레시피를 바꿔봐요. 평소엔 약한 불로 멸치를 볶아 수분을 없앴다면 오늘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수분을 날려주는 시기예요. 레시피를 바꿔보면서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해요. 저는 기본 반찬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심플한 반찬은 맛있게 만들어도 익숙해지다 보면 물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했던 레시피를 조금 바꿔본다거나 원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튀겨 먹던 걸 쪄먹고 볶아 먹던 건 구워서 먹어보는 거죠. 약간의 변화로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의 모습도 기대할 수 있어요. 바삭한 과자 같은 멸치볶음 완성. 고마운 지인과 나눠 먹으려고 많은 양을 만들기도 해요. 약간의 일탈 찾기. 살림 외에 일탈을 찾아보는 거예요. 살림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일탈 얘기를 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일탈이라고 해서 어떤 큰 무언가라기보다는 평범한 내 일상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탈인 거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부라고 해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니 싫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살림과 정반대의 무언가로 잠시 일탈을 한다면 다시금 본업으로 돌아왔을 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삶이 고되다 라고 느낄 때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고강도 운동을 하면 잠시나마 치유가 됩니다. 저는 정적이고 차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스피닝이라는 운동은 유일한 일탈입니다.
주 5일 운동으로 살림하는 체력이 좋아지는 건 덤이에요. 얼마 전 친구와 운동 관련 이야기를 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할 때 집중력이 좋은 편이고 끈기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에너지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생기와 활력이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꾸준함의 힘을 믿어요.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껍질 있는 메추리알을 샀어요. 통마늘은 없어서 다진 마늘로 향만 냈고요. 껍질 하나하나를 까면서 최근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했어요. 마치 알을 깨면서 다른 세상을 마주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저에게 약간의 일탈이 있기에 살림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약간의 일탈, 함께 즐겨보아요.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를 위한 살림을 해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살림을 주관하는 제가 편한 살림을 추구해요. 가족이 다 잘 먹어도 밑반찬은 적당한 양을 만들어요. 혹여나 맛없게 되더라도 내가 감당이 되는 정도만 만들어요. 때로는 더 맛있게 느껴지게 일부러 조금만 만들기도 해요. 반찬은 반찬통 2개 정도에 나눠서 넣어요. 한 통을 다 먹고 새로운 통 반찬을 꺼내 먹어요. 위생적으로 먹기도 좋고 갑자기 외식을 하게 되어도 먹어야 하는 부담이 덜했어요. 보통 2-3개 정도 2통씩 만들어요. 아이들이 잘 먹어줄 때 피로가 풀리기도 하지만 내가 편한 살림, 나를 위한 살림은 계속할 거예요. 아이들과 제 운동화를 모아서 세탁기에 그냥 돌렸어요. 칫솔로 빡빡 닦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그냥 돌려봤어요. 약하게 탈수까지 하니 대만족이었지만 막상 찝찝하더라고요. 통세척 시원하게 돌려줬습니다. 삼형제 키우는 주부님 댓글도 있었어요. 나를 위한 살림이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구성원 중에 또 한 명은 저이잖아요. 옷걸이에 걸어서까지 바라진 않아도 행거에다가 걸천만 놔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남편이 잘 지키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첫째가 지금 걸어놓은 태권도 도복이에요. 자기 옷을 정리를 하는 그 용돈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적어서 정산을 하거든요. 좀 삐뚤어도 아이에게 얘기는 안 해요. 옷걸이에 걸어놓은 것만으로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앞으로도 더 걸릴지도 몰라요. 잘 하다가도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 정도 가족에게 협조를 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시 입을 옷들을 놓는 임시 정류장이 생겼어요. 집에 오면 아이들과 외출복을 갈아입어요. 습관이 되기 전까지 툭 올려만 놓기로 했어요. 옷을 뒤집어 놓아도 오케이.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있어요. 잘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저는 이제 완벽한 엄마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사명감으로 살림을 하지도 않아요. 책임감은 늘 무겁게 느껴졌고 저를 압박했던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살림을 할 거예요. 같이 만들어 먹는 날은 정리도 같이 해요. 혼자 하면 금방 정리할 것을 같이 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도 가족의 협조를 계속 구할 것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잘 못하는 분야는 저도 최선을 다해 볼 거예요. 냉파 떡국에 송편까지
떡 파티입니다. 저도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결혼 전 엄마랑 살 때처럼 툭 던져놓고 살림과 담 쌓고 싶을 때 있어요. 약간의 변화와 일탈, 그리고 나를 위한 살림을 하면서 살림이 좋아지는 방법을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